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에 뉴턴은 그것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답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이들의 머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방법을 알고 노력한다면 이들이 사용했던 몰입적 사고는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르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느낌.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해야 할 일을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바로 몰입이다. 큰 학문적 성과를 거둔 한 과학자가 자신만의 특별한 연구 방법에 대해 기록한 글의 일부를 시청자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다이아몬드 생성 메커니즘, 그리고 하전된 나노 입자 이론, 풀리지 않던 난제들의 실체를 규명한 과학자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몰입이었습니다. 그는 몰입적 사고를 통해 지금도 새로운 학문적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몰입 전도사 서울대 황농문 교수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우리 삶을 변화시킬지 모를 몰입에 대한 얘기를 그로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수님한테 몰입전도사라는 말을 쓰는데 학자한테 전도사라는 말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네, 좀 부담 갑니다. 그러시군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그 몰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아마 작년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시대가 아무래도 무한 경쟁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네. 자녀들, 그리고 또 뭐, 가장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직장에서의 업무 퍼포먼스 하는 것 때문에 아마도 몰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관심들을 아마 가질 겁니다. 오늘 그런 문제를 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관심 있게 한번 교수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몰입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이제 깊이 파고들거나 뭐 빠져 있다.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는 몰입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예. 제가 말하는 몰입은 제 의식이 네.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로 가득 차 있는 네. 상태입니다. 몰입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특징, 몰입 상태의 특징이 뭘까요? 그거를 이제 내가 몰입 상태에 뭐 70% 들어갔느냐, 80%냐, 100%냐, 그걸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네. 하냐면 잠이 들었을 때 깨워서 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몰입 상태가 아니고 몰입에 80%나 90%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깨기 전부터 그 문제를 생각을 네, 해야지 네. 그 몰입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몰입 상태는 자나 깨나 이제 그 문제만 생각하는 상태. 그렇군요. 하전된 나노 입자 이론이라는 걸 갖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몰입 상태 연구 중 첫 번째 몰입 상태에서 네. 난 퍼포먼스라는 얘기를 제가 네.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몰입을 경험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었습니까? 제가 뭐 조금 무거운 얘기지만 네, 네.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셨군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네.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나의 능력의 한계를 사용해야 된다. 나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 능력의 한계를 넓혀가야 된다고 그런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제가 회피를 했는데 피해갔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풀리지 네, 않는 네, 문제. 네. 아주 난이도가 어렵고 네. 예전 같으면은 제가 피해갔을 문제를 정면 도전해서 이제 그러면서 나의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가동하겠다. 학창 시절부터 그러셨어요? 제가 그 학습 방법이, 그러니까 이 초중고 시절의 학습 방법이 이 몰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제 학생들도 몰입을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 초중고 시절의 학습 방법이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풀릴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약한 몰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몰입을 훈련을 하면
제가 말하는 몰입을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례들을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듣기로 하고요. 네. 우리가 그 주어진 문제하고 이렇게 몰아일체 상태가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 바둑을 두는 네. 프로 기사분들이 그 바둑을 둘 때 바둑판 전체가 머릿속에 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몰입 상태가 되면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5만 가지 정보가 머릿속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아이디어가 샘솟듯이 나오고요. 특히 새벽에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새벽에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깨어나면 네. 이 넓은 우주에 그 문제와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이제 아이디어가 필요할 테고 수험생들한테는 아무래도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 그 가장 기대감이 높을 텐데 이런 그 몰입의 개념을 그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분야의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몰입의 개념을 업무와 학습에 적용한다는 것은 네. 자신의 업무의 매니아가 되는 것이고 네. 자신의 학습의 매니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매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 매니아의 특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그 매니아의 특징은 넓고 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좁고 깊게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니아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게 몰입 상태인데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자신의 지적 능력의 한계 또는 신체적 능력의 한계를 추구해야 그런 이제 몰입 상태가 되고 매니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자신의 업무와 이제 학습을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요. 네. 학습의 경우가 오히려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 풀리지 않는 문제죠.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언뜻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그거를 해답을 보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수가 없죠. 네. 답이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그걸 풀려고 끙끙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자신의 지적의 한계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자꾸 경험하다 보면 자신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의 한계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네. 그걸 또 풀어냈을 때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과연 나도 몰입을 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인데. 네. 몰입에 이르는 그 과정 같은 걸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몰입을 마라톤하고 비유하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초인적인 운동입니다. 그렇죠. 몰입 역시 극단적인 사고 활동인데 뭐 100m도 안 뛰어본 사람이 마라톤을 할 수는 없겠죠. 1km도 뛰어보고 2km도 뛰어보고 5km도 뛰어보고 또 10km에도 도전해보고 그것을 쭉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마라톤을 그 초인적인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몰입적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10분도 생각해보고 네. 자꾸 하다 보면 20분으로 늘어나요. 30분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는 시간을 자꾸 늘리는 겁니다. 1시간도 생각해보고 네. 2시간도 생각해보고 자꾸 늘려가면서 하루 이틀 뭐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내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이 풀다가 안 풀리면은 메모지에 적어놨다가 다른 공부도 하고 다른 것도 활동을 하다가 틈나는 대로 공략하는 겁니다. 뭐 그러기를 뭐 며칠간 포기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몇 주일간 할 수도 근데 있고.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이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씩 늘려가는 거겠죠. 그렇죠. 단계별로 늘려가면 마라톤도 단계별로 늘리면 할 수 있듯이 그걸 갑자기 욕심이 앞서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못하죠. 그렇지만 단계별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듯이 이 몰입적인 사고도 단계별로 늘리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으신데 직장인들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하기가 상황적으로 좀 어렵고 또 뭐 업무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 어떻게 그 몰입이 어려울 텐데 한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가지 일이 주어졌다 네. 하면은 10가지 일을 똑같은 노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는 이제 몰입을 못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중에 9가지는 종전대로 하고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고 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고 네. 하는 문제를 하나 선택해서 그 문제만큼은 출퇴근할 때도 생각하고 네. 뭐 화장실 갈 때도 생각하고 네. 의도적으로 잠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뭐 세수할 때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문제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일주일 뭐 2주일 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몰입도가 올라가서 어느샌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네. 그래서 이제 약한 몰입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문제를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네.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저는 뭘 추천하냐면 자축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문제에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이 문제에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은 자기만의 시간. 네. 그걸 누가 뭐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했고 오랜 노력 끝에 그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 해결책을 냈다. 그리고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이 내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못했고를 다시 돌아보면서 자신을 격려하는 하는 시간이죠. 네,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또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쁜 이제 직장 생활에서 몰입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수님께서 뭐 기업 같은 데서 방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몰입룸이라고 띵킹룸이라고 그러죠. 그걸 만들어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싱킹룸이라고 하기도 하고 몰입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방은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편안한 의자, 편안한 의자가 있고 그 방에 들어갈 때는 전화기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휴대전화니 컴퓨터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트하고 뭐 읽을 거, 필기구만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집중을 위해서. 그렇죠. 그 집중적으로 생각할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아무튼 그 몰입룸을 지금 설치한 기업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뭐 대기업으로는 그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에서 그 몰입룸을 한 2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이따가 그 문제는 좀 나중에 다시 좀 말씀 듣기로 하죠. 그 작년에 교수님이 몰입에 관한 책을 내셔서 장안에 화제가 되셨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슬로우 띵킹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개념이 뭘까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을 이해하려면요. 가장 좋은 게 명상. 그러니까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명상을 하는데 단지 그 명상의 대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의자에 온몸에 힘을 빼고 앉습니다.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기대는 의자예요. 그러니까 목까지 이게 온몸에 힘을 빼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서 그러니까 목이 힘을 주고 있어요. 그 힘이 안 빠져요. 그래서 목까지 이렇게 기대지는 이제 그런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내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천천히 푸는 겁니다. 마음의 산책을 하듯이.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훨씬 잘 되고 아이디어가 훨씬 잘 나오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보다 명상에 좋은 효과들이 나와요.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이제 생각을 하고 강도 높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문제 해결에. 문제 해결에는 마음을 편하게 먹을수록 좋다. 릴렉스 할수록 좋다. 그 대신 그 문제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부담을 갖고 조급하게 하면 오히려 아이디어가 안 떱니다. 나만 손해를 봐요. 그렇군요. 나만 지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적인 천재들, 과학사에 남아있는 또 예술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이런 몰입의 상태에서 그 위대한 업적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떠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관관계가 있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뉴턴 같으면 그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만류인력을 발견한 겁니다. 만류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고 이제 물으니까 뉴턴이 그 비법을 공개를 했는데 그 비법이 뭐냐면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뉴턴이 어느 정도 몰입을 했나 하면은 하인이 저녁 때 저녁을 준비하면은 저녁을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아침까지. 네. 본인은 밤을 샜는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몰아일체군요. 그런 거죠. 네. 예. 그렇게 보냈고요. 아인슈타인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 비로소 맞는 답을 얻어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이 그 달걀 대신 시계를 뭐 뜨거운 물에 넣어서 삶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예,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몰입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관심 있는 분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번 박사과정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실험실에서 먹보려고 하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약간 몰입의 효과를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나은 연구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 분야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안 풀리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스스로 풀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생겨서요. 그거를 몰입이란 방법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도전해서 풀어보게 되었었습니다. 아까 그 인터뷰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교수님 학생들한테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학생들한테서도 몰입을 교수님이 이렇게 훈련을 해서 놀라운 성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사례를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 학생 중에 이제 몰입을 처음 한 학생들이 몇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제가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고 있던 그 문제가 있었는데 박형기라는 학생이 그 학생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해답을 안 보고 이렇게 늘 생각했던 학생이에요. 근데 그 학생이 몰입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막 밤을 새고 계속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 학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학습을 하나에는 몰입을 쉽게 하고 또 몰입을 통하여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갑자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거 하나가 종교에서 우리가 가령 수도를 하는 과정 같은 것도 불교에서 참선이 있고요. 화두선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우리 삼매경에 빠진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삼매경의 상태가 바로 교수님 말씀하시는 몰입의 상태하고 어떠한 상관관계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그 번개가 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어떠십니까? 네,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제가 경험한 몰입을 이해하려고 많은 책을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제가 강연 중에 어떤 분이 그 불교에서 화두선에 삼매하고 비슷한 것 같다. 거기에 가는 걸 좀 읽어봐라.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봐서 전 놀랐는데 똑같습니다. 증상이. 그렇군요. 예, 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화두선의 삼매하고 제가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군요. 자, 기업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옛날에 Thinking Week라고 합니까? Think Week, 예, 사고주간. 사고주간이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IBM도 Think Smart. 그래서 그게 다 그런 일종의 정신 개발 훈련 중에 하나겠죠. 네. 그런 외국 사례가 있는데, 우리 기업들 한번 그런 몰입의 어떤 훈련, 또 그것이 생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런 Think Week 제도를 했다는 회사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러셨군요. 네,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다음에 IG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중소기업인데 네. 싱킹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으로는 삼성전기 네. 부산사업장에서 몰입룸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몰입룸을 운영한 지가 뭐 지금 거의 한 2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뭐 효과가 적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을 하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뛰는 연습을 하면 근육이 생기고 점점 잘 뛰듯이 생각도 하다 보면은 사고력이 늡니다. 점점 생각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래서 효과가 점점 커지죠. 네. 아마 뭐 계속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위력을 네. 사람들이 실제 기업에서 그런 그 몰입룸 같은 걸 만드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그 조언 같은 거 주시고 네네. 네. 실제 기업하고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제가 또 자세히 검토해서 일종의 그런 거를 이렇게 뭐 조언 내지는 네네. 그 어떤 그 가이드 같은 걸 주셨군요. 예. IG 시스템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작은 공간을 따로 마련해 일명 싱킹룸을 오픈하고 운영 중이다. 싱킹룸은 업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또는 개인적 고민이 있을 때를 막론하고 누구나 언제든 이용 가능한 공간이다. 싱킹룸에서 몰입을 하면요, 일단은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압박도 심하고 그 책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각 컴퓨터 안에서만 보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어떤 무음의 이런 공간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창조적인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사무실에서 생각하는 거는 잡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내가 무언가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서울대 교수 지금 오래 하셨는데 그 교수 생활을 하시면서도 또 뭐 강연, 그 몰입에 관한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에도 그렇고 뭐 이런 그 몰입을 한번 우리 어떤 국민들의 그 지적 에너지를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운동의 차원, 국민적 계몽의 차원 같은 거 한번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떠시죠? 예, 저는 일반 사람들이 네. 그 몰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뭐 한번 체험을 하는 것이 좋다. 체험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몰입이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잠재력이 이렇게 발휘가 되고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고 그거를 한번 체험을 하고요. 체험을 하고 내가 이런 몰입을 활용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뭐 몰입보다는 다른 삶을 추구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각자의 취향에 따라. 근데 그걸 경험하지 않고 이제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입을 체험할 때까지는 전혀 몰랐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그렇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의 문제인 거죠. 좀 더 이런 몰입을 활용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건 선택의 문제지만 한 번 정도를 저는 경험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아무튼 그 자기 개발을 하려는 직장인들과 또 좀 그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은 학생들 또 그 부모님들이 아마 관심 있게 지켜봤으리라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교수님 그 몰입 이론에 몰입을 했습니다. 제가 몰입을 해서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몰입을 통해서 교수로서 학자로서 많은 연구 성과를 좀 내시고 또 국민들의 이런 어떤 지적 에너지를 좀 모으는 그런 운동에도 많은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All this talk of getting old, it's getting me down, my love, like a cat in a bag, waiting to drown. This time I'm coming down.
I hope you're thinking of me.